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2월 15일로 등록 마감된 제21대 총선의 재외국민 선거 등록자 수가 15만 7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월드 코리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영구 명부제에 등록된 재외선거인 19,000여 명을 포함하면 17만 7천여 재외국민이 오는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4년 전인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재외국민 선거 등록자 수가 2만여 명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21대 투표 등록자 수를 재외 공관별로 보면 호치민이 8,628명, 일본 도쿄가 7,079명, 뉴욕이 6,219명 순이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는 모두 1,484명이 선거인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 선거인 명부들은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작성한 후 열람과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3월 16일 확정됩니다. 뉴질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키위 과일 판매 회사 제스프리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있거나 퇴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2020 키위 과일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약속의 하나로 나온 것입니다. 제스프리는 성명에서 2025년까지는 최소한 30%의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이로써 2030년까지는 과일 포장 면적을 25%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스프리는 이미 식품 중 가장 쓰레기 생산량이 적은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스프리 관계자는 또 오늘날 소비자들은 식품이 어떻게 포장되고 어디에서 생산되고 어떻게 재배되는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우랑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스프리는 50개국 이상의 뉴질랜드 키위 과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당의 사이먼 브리지스 지도자는 주요 사기 사건 조사국 SFO가 뉴질랜드 퍼스트 파운데이션을 조사한 결과 윈스턴 피터스는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은 또 윈스턴 피터스는 뉴질랜드 퍼스트당 지도자직은 물론 부총리 자리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먼 브리지스는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이미지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제신다 아던 총리에 대해서는 악한 말을 듣지 말고 악한 것을 보지 말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사이먼 브리지스는 SFO가 이번 수사를 하기 전부터 사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먼 브리지스는 또 제신다 아던 총리는 윈스턴 피터스의 비도덕적인 행동과 완전히 무능력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않는 몰상식한 태도로 보아 윈스턴 피터스를 해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퍼스트 파운데이션이 기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15,000 한도에서 여러 부유한 사업가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포스트는 중국으로 오가는 모든 우편물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뉴질랜드 포스트의 파트너 항공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항로 항공편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포스트 측은 중국으로 가는 어떠한 우편물이나 소포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일단 중국이 다시 우편물이나 소포를 받으면 뉴질랜드 측에서도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포스트는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소포의 배달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으로 오가는 우편물과 소포의 배달 중단은 2월 17일부터 실시됐고 일부 고객들은 살균됐다는 표시가 붙은 소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생산업체인 BP는 오는 2050년까지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스를 제거하겠다는 야망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BP는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없애고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도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CO2를 줄이거나 없애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P의 이러한 계획은 세부적인 구조 조정 계획이 아니라 더 넓은 에너지 산업의 개발을 통해 전 세계가 화석 연료를 줄이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BP의 버나드 루니 회장은 지구상의 화석 연료는 곧 바닥이 날 것이라고 말하고 배출가스가 없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 고프 오클랜드 시장은 내년 에이펙 회의가 오클랜드에서 차질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이펙 회의 장소로 지어지고 있는 스카이시티 컨벤션 센터는 작년 대형 화재로 아직도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 고프 시장은 화재가 발생한 것은 예상 외의 일이었지만 오클랜드 의회로서는 처음부터 비상대책을 세워놓고 있어 에이펙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 고프 시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화재 현장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그 손실은 엄청나 2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필 고프 시장은 제신다 아던 총리와 에이펙 회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하고 아던 총리도 다른 도시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오클랜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에이펙 회의는 내년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 중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스카이시티 컨벤션 센터는 빠르면 오는 2022년 초에나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전염병 전문가들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에서 바이러스의 전염성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조언자 이라 롱기니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라 롱기니는 결국 수십억 명이 감염될 수 있다고 말하고 현재 공식 통계로 나온 감염자 숫자는 7만 5천 명을 넘어섰고 숨진 사람은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롱기니는 검역을 강화하면 확산 속도는 느려지겠지만 중국 전역과 다른 나라에서 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극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지난 일요일 낮 기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의 연구가들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가까운 세이모어 아일랜드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난 일요일 낮 기온이 20.75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기록된 최고기온은 지난 1982년 1월의 최고기온 19.8도보다 1도 정도 높은 것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세계 기상기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온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확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과학자들은 21세기 들어서 10년 정도 남극 지방은 시원했으나 지금은 기온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고 전했습니다. 사이클론 우에시가 폭풍우를 몰고 온 덕분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의 산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산불 진화 관리들은 지난주 목요일 밤 폭우와 강풍으로 호주의 모든 산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는 지난 210일간 계속되던 포트 맥쿼리 근처 린필드 파크 로드의 산불이 꺼지면서 나왔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의 산불로 540만 헥타가 불타고 11,000여 군데 불이 옮겨붙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호주 전역의 공기가 크게 오염됐습니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 불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부터의 문제는 불탄 집들을 어떻게 새로 지을 것인가와 집을 잃은 주민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는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대회조직위원회 회의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조직위원회 모리 회장은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대응을 추진할 방침을 거듭 제시하고 도쿄대회 중지나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도쿄올림픽을 위해 IOC와 조직위원회가 준비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도쿄 도내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도쿄올림픽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고츠 조정위원장은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예상 외의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선수들과 일본에 오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경계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고 대회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국가 그리고 도쿄도가 어떤 대응을 실시하고 있는지 조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